저는 올해로 58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어요. 오늘에야 겨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이 떠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이던 4월이었는데 그 후로 저는 봄을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위암이었어요. 진단받고 나서 딱 11개월이었어요. 그 11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과 집, 병원과 집. 그 사이를 오가면서 저는 그냥 버텼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저는 21살에 시집을 갔고 그때부터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됐고 누군가의 엄마가 됐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됐어요. 주민등록증 속에 이름 석자 말고는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제 삶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걷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밥을 차려야 할 이유도 없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이유도 없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37년 동안 밥상 앞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는데 맞은편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질 못했습니다. 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단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동네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 전단지였는데 어머니 이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싫다고 했어요. 꽃이 뭐가 좋냐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딸이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오면 된다고. 그 말에 저는 결국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수업 첫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꽃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그 이름들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리시안셔스, 스타티스, 라넌큘러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인데 그 꽃들이 제 손 안에 있으니까 뭔가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처음 오셨냐고.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2해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분 옆에 또 다른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서 혼자 사신다고 하셨어요. 셋이서 수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발걸음이 뭔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거웠던 게 조금 덜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그 느낌. 그렇게 수업이 계속됐고 우리 셋은 매주 만나게 됐어요. 꽃꽂이가 끝나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또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은 그분 중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꽃가게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동네에 작은 거 하나 내서 그냥 취미처럼. 그 말이 처음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였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자리도 알아봤다고, 작은 상가 자리를 하나 봤다고. 저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살면서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돈을 잃으면 어떡하나,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이제 잃을 것도 없잖아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통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미 가장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셋 다요. 결국 작은 꽃집을 냈습니다. 평수도 작고 위치도 번화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만 가게. 간판을 달던 날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꽃이 팔리지 않아서 시들어버리는 날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꽃이 시들 때 괜히 저 자신이 시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3명이 모여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자 생일이라고 꽃 좀 예쁘게 묶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성껏 묶어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며 사진을 찍어 가셨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동네 분들을 데리고 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가게를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직 큰 돈은 못 벌어요. 3명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뭐 용돈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저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좋아졌어요. 오늘은 어떤 꽃이 왔을까? 오늘은 누가 올까? 그 작은 설렘이 저를 이불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옛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많이 고마웠어요. 가게 이름을 정할 때 3분이서 뭘로 하자고 한참 의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그냥 우리 이름 넣자고요. 50년, 60년 살면서 남의 이름으로만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있어도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가게 이름에 저희 3명의 이름 한 글자씩 넣었어요. 사람들이 꽃 이름이냐고 묻기도 하고 예쁜 이름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해져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걸린 것 같은 느낌. 남편이 떠난 그 봄이 너무 길 것 같았는데 그 봄이 지나고 나서 제 삶에도 봄이 왔어요. 조금 늦은 봄이긴 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혹시 저처럼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보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